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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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유, 아유, 힘들어라. 나이도 있고 하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을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 돼요. 무릎이 옛날에 너무 안 좋아서요. 인공관절 수술한 지가 지금 14년 됐어요. 근데 요즘 이제 다시 또 아파요. 어머니 지난번에 수술을 할 때 네, 뭐 본인 돈 내고 하셨어요? 아니면 나라에서 좀 보조 받으셨어요? 한 200만 원 돈 낸 것 같아요. 거의 자비로 다 하셨네. 200만 원 냈으면요. 네. 나라에서 120만 원씩 정도 보조해 준대요. 네, 그러면은 양쪽 하면은 240만 원 해왔죠. 예. 네. 이렇게 훨씬 자기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어. 참 진짜 엄청나게 도움을 주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참 감사한 이 일이에요. 정도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의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몸에 무게를 지탱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굽혔다 폈다 움직이는 부위가 바로 무릎입니다. 이 중요한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릎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무릎 관절 치료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을지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무릎관절 파트를 전공하고 있는 담당 교수 유효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에 있는 단국대병원에서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태욱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이 무릎 관절이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부위라고 하는데 왜 중요한 건가요? 일단 정강이 뼈하고 대퇴뼈를 연결하고 있는 관절이고요. 걷거나 달리거나 그럴 때 체중을 지탱을 하고 다리에 가해지는 그 힘을 분산시키고 다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관절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무릎이 하는 역할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무릎에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있다면 같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무릎관절은 인대와 연골, 연골판 등 다양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지고 치아가 약해지는 것처럼 무릎 연골이 닳아지면 충격 흡수가 안 돼서 앉았다 일어날 때나 오래 서서 돌아다닐 때 통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릎은 그만큼 고장이 잘 나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아픈 무릎을 위해서 좋다는 식품과 약을 가리지 않고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취업 후 독립한 나홀로 씨. 아직 출근하기엔 이른 시간,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웬일이야? 아들, 콘드로이친 사줘라. 엄마, 나 자고 있어, 지금. 콘드로이친이 그렇게 좋단다. 엄마, 나 10분만 더 잘게. 지금 테레비를 보는데 세상에 1년 먹으니까 무릎 아픈 데가 싹 사라졌대. 글쎄 뛰어다닌다니까 저 할머니. 아니, 그게 뭔데? 아, 무릎 아픈데 먹는 거 있잖아. 얼른 일어나서 테레비 좀 봐봐. 알았어, 엄마. 내가 그 인터넷 찾아봐서 택배 보낼게. 나 요새 무릎이 너무 아프거든. 하루라도 빨리 먹으면 좋다니까. 오늘 얼른 사서 보내. 알았지? 알았어, 엄마.
출근 준비를 마치고 한 10분 남았네. 어디 엄마가 말한 약 한번 검색해 볼까? 비몽사몽 중에 들었던 무릎에 좋다는 약 폭풍 검색에 들어갑니다. 뭐야? 관절염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와, 뭐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뭐야 이거? 무슨 영양제가 만병통치약이야? 며칠 뒤 혼자 사는 아들이 걱정된 엄마가 집에 들렀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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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서 신발도 못 벗겠네. 아휴,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깨끗하게 해놓고 사네. 에? 아이고, 겉으로만 깨끗하게 해놨네. 에이, 내가 좀 치워줘야 되겠네. 아이고. 응? 응, 아들 잘 들어왔어. 엄마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고 있어. 응, 알았어. 그렇지 않아도 무릎 아파서 하지도 못해. 응, 알았어. 그래. 비 오는 날이면 욱신욱신 쑤시고 잘 걷지도 못한다니까. 그래서 요즘은 관절에 좋다는 거 이거저거 많이 챙겨 먹고 그래. 황색 팽이버섯도 다려 먹고 도가니탕도 하루에 한 끼씩 챙겨 먹고 감자도 즙 내서 먹고 그래. 응, 맞아. 설탕이나 콩기름도 관절염에 안 좋대. 응, 그래. 응. 어? 우리 아들 퇴근했네? 이만 끊을게. 아니 엄마 무릎 아프다면서 양반다리 하고 있으면 어떡해. 응? 아니 뭐 이게 어때서? 무릎 관절에 제일 안 좋은 게 그 양반다리인 거 몰라? 아, 그렇대? 아이고, 조심할게. 젊어서는 내 힘으로 살고 늙으면 자식이 힘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무릎이 아픈 와중에도 아들네 집 쓸고 닦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엄마 뭐해? 응? 왜? 엄마가 아들 집에 와서 청소해주는 게 뭐 놀랄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어떡해. 왜 또 안 돼? 당연히 쭈그리고 있으면 당연히 안 좋지. 아, 그렇구나. 무릎 척척 박사님의 실력이 어째 좀 의심스러운데요. 잘 먹었다.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이 최고라니까 진짜. 그랬어? 우리 아들? 맛있게 먹었어? 엄마랑 있으면 진짜 살찐다니까. 근데 엄마 왜 계속 툭툭 쳐? 내가? 내가 언제? 아니 엄마 평소에도 계속 이렇게 앉아 있었어? 응, 왜? 이게 쭈그려 앉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진짜? 몰랐어. 엄마 무릎에 좋은 거 드시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먼저 이 생활 자세부터 바꾸라고요. 알았어. 아유, 몰라서 그랬어.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아프고 난 뒤에야 비로소 소중해지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무릎 건강 아프기 전에 지키자고요. 네, 영상을 보니까요. 아들이 엄마한테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를 한다고 지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무릎에 일상생활의 자세가 큰 영향을 미치나요? 예, 맞습니다. 무릎의 대표적으로 안 좋은 자세는 장기간 쪼그리고 앉는 자세,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 등은
무릎 관절에 부적절한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이를 장시간 하게 되면 무릎 통증 그리고 관절염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영상에서 보니까 그 어머님께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셨다고 아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쪼그리고 앉는 거 안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앉아서 다리를 걸레질하는 X자로 안 이렇게 되고. 꼬고 있는 것도 안 되고요. 사실은 네. 걸레질을 무릎을 꿇고 하는 건 되게 안 좋고요.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다리를 X자로 꼬고 하는 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맞고 뭐 X자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또 효자이긴 하네요. 또. 네, 네. 네. 또 보니까요. 되게 다양한 음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엄마가 아들한테 콘드로이친 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밖에 또 통화하실 때는 황색 팽이버섯 잘 먹고 있고 도가니탕 하루에 한 끼씩 먹고 감자도 즙을 내서 먹고 있다 했는데 이거 다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그것이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 성분에 해당되는 일종의 영양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드시고 나서 1년 있다가 안 아파졌다든지 그다음에 뭐 뛰어다닌다든지 네. 그건 조금 효능의 과장돼. 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영상 보시면서 뭐 다양한 습관들 보셨잖아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일단 쪼그려 앉기보다는 뭐 정이 앉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 바퀴가 달린 앉은 의자가 있거든요. 네, 목욕탕 의자 같은 목욕탕 거요? 의자 같은 거. 밑에 바퀴 달린 거. 네, 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밀대 같은 거 서서 기구를 이렇게 할수 있는. 다양한 기구를 이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쪼그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좀 고안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을 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란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 관절이 마모되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관절을 오랫동안 많이 써왔기 때문에 생기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부 특수한 경우는 이제 너무 과도한 관절을 사용을 하거나 아주 비만한 경우 잘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염증이 잘 생기게 되고 특히 이제 많이 쓸수록 관절이 더 아파지게 되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연골이 한 번 갖고 태어난 연골을 평생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재생이 안 돼서. 네, 네,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좀 다양한 질환들이 찾아오는 건가요? 네네. 쓰다 보면 연골은 계속 마모가 되고 네. 재생은 안 되는 가운데 점점 그 손상이 증가하게 돼서 네.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평생 아껴 써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요즘 이제 90세, 100세 시대잖아요. 퇴행성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질환이고 네.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예전보다 오래 살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노화에 대한 질환도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요. 네. 하지만 그 외에 운동 부족이라든지 비만 같은 문제는 관절염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절염은 여성에서 많이 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성의 신체 구조상 골반이 넓어서 무릎에 가해진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좀 불리한 점이 있고 그 외에도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관절 연골 보호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염이 자주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퇴행성 무릎 관절염 발병률이 37.8%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여성이 50.1%, 남성이 20.2%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2.5배 이상 발병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특히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요, 이 진행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엑스레이 사진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통증은 있지만 관절 간격은 유지가 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이제 골극이라고 해서 뼈에 이제 가시처럼 자라나오는 게 차츰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거가 이제 생기게 되지만 아직 간격은 유지가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3단계는 이제 골극도 꽤 자라고 관절 간격도 좁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4단계가 되면 이제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들어서 거의 보이지 않는 심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4단계로 지금 나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계에 따른 치료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요?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대증적으로 증상을 줄여줄 수 있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다음에 필요하면 보조기 같은 거 착용하는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겠고 네. 4단계에서도 이제 다 수술하지는 않고 그게 이제 일상 활동을 좀 심하게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랑 심도 깊게 뭐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도 아프기 전에 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릎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꾸준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늙지 않는 사람은 없듯이 관절염의 진행을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다양한 수술 방법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진단받고 대처를 하면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는 건 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릎 관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릎 관절염은 완치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은 세모, 저는 X를 들었는데요. 자세히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일종의 노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어지게 하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근치법은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관절염이 있는 부위에 뼈를 깎고 임플란트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네. 관절염은 그 자체로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관절염이 싹 사라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아, 맞습니다. 그러면은 완치가 가능하긴 하네요. 네, 수술로서 수술로. 완치는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효일 교수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절염 자체로만 본다면 새 걸로 말 그대로 인공관절로 교체를 하니까 네. 완치가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재관절이 아니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또 약간 세모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네, 교수님들 의견을 들으니까 저도 세모를 들었어야 맞겠다 싶은데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할 때에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 둘, 셋. 네. 동그라미 2개, X 하나가 나왔는데요.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릎 관절염이 이제 연기부터 4기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4기의 말기의 환자들도 안 아픈 경우가 있고 1기의 환자들도 너무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 악화기 때는 운동을 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휴식과 약물 치료가 맞는데 말기의 관절염이라고 해서 내가 운동을 안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으면 1시간 정도 걷고 실내 자전거 타고 그 정도 운동은 오히려 해야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팠다, 안 아팠다 반복을 하기 때문에 네. 안 아플 때는 좀 하는 게 낫다. 네, 라는 관리하기 의견을 주셨고요. 네. 참 재밌습니다. 반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네. 반대는 아닙니다. 네. 근데 1단계에는 잘 없겠지만 2, 3, 4단계 중에서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관절염의 단계에 따라서 운동을 안 할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관절염 때문에 통증이 좀 심할 때는 운동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 관절염이다. 하나, 둘, 셋. 네, 세 분 다 X를 들어주셨네요.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리가 난다고 해서 관절염이 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리적으로 소리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굽히고 폈다 할 때 뭔가 일시적으로 진공 상태가 되면서 딱 소리 난다거나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약간 안 좋을 때는 힘줄 같은 것이 정상적인 구조하고 약간 마찰이 되면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OX 퀴즈로 무릎 통증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9년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404만 명으로 갈수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영상의 주인공도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보통은 비가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뭘 하시는 걸까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을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 돼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걷기 운동을 한다는 박두레 할머니. 아이고 아파.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비가 오는 날이면 유독 더 쑤신다는데요. 예,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아프고 힘이 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세요? 무릎이 옛날에 너무 안 좋아서요. 인공관절 수술한 지가 지금 14년 됐어요. 근데 요즘 이제 다시 또 아파요. 60이 넘으면서 고장나기 시작했다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는 한참 동안 살만했답니다. 초반에 재활치료할 때 힘든 것 빼고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시큰시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매일. 정말 운동해야 살아요.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무릎. 할머니의 소원은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건강한 두 다리로 걷고 싶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할머니가 챙기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들. 두부하고 시금치하고 관절에 좋다고 해서 사러 왔어요. 시금치 좀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의사들이 권하는 무릎 건강에 좋은 식품들이죠. 할머니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행선지 중 한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벼르고 별렀던 정형외과를 찾았는데요. 우선 엑스레이 검사부터 하고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인공관절 지금 14년 됐거든요. 예, 근데 왼쪽 무릎도 오른쪽도 다 조금 아픈데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발목이. 예. 그래서 왔어요.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새가 있잖아요, 새. 여기가 네. 여기 타이타늄, 여기 폴리에틸렌이라고 되게 이런 걸 써요. 많이 쓰다 보면은 이 폴리에틸렌이 쓸리고 다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명이 어떤 옷을 오래 입으면 닳고 해지듯 인공관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20년짜리를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20년짜리 했는데 벌써부터 좀 아프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머니가 뭐 많이 걷고 그러셨나요? 저는 걷는 걸 많이 걸어요. 많이 걸으시구나. 발목으로 많이 힘이 가겠죠. 네. 그래서 발목도 많이 아프겠죠. 네, 발목이 좀 많이 아파요. 발목. 무릎 어디가 아픈가 한번 봐보시게요. 올려보시고. 이런 데가 아프세요? 이렇게 많이 아프세요, 이렇게? 네, 좀 예, 아파요. 알겠습니다. 예. 걸면 시큰거리더라고요. 시큰거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근력을 강화시켜야 돼. 근력 네. 강화. 네, 이게 근육이 빠져서 그래. 제가 많이 걷고 그래도 근육이 아직 놓이는 치고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단이라든지 네, 쭈그려 앉는 거 그런 거는 안 해요. 그런 거 좀 피하셔야 돼. 네. 선생님, 박두레 할머니 상태는 어떤가요? 어머니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통증을 10일 하겠을 때
5에서 6 정도 약간 중증도 약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충분하게 물치료도 해보시고 약물치료도 해보시고 근력 강화 운동도 해보시고 제가 써볼 만큼 써보시다가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앞으로 더 아파지면 어쩌나 걱정되는 할머니. 지금 또 수술을 한다면은 네. 얼마 정도나 들을까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네. 나라에서 네. 비용도 보조해주고 네.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해서 네. 이게 통증이 좀 심하고 네. 인공관절 다시 해야 될 사람들 또 네. 필요한 사람들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에서 120만 원씩 정도 보조해 준대요. 네. 그러면은 양쪽 하면은 240만 원 해왔죠. 네. 이렇게 훨씬 자기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어. 참 진짜 엄청나게 도움을 주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큰 돈이죠. 네. 혜택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네, 그럼요. 예, 받아야죠. 예, 그렇게 하세요. 네, 뭐. 이제 나라에서 한쪽 무릎당 120만 원 지원하고 양쪽은 이제 240만 원 지원한다니까 경제적으로 지원받으면은 상당하게 큰 이익이 될 것 같아요. 나라에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80%가량이 겪는다는 퇴행성 관절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면 나라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받으면 완치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할머니께서 이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또 아프다고 하시는데 예외적인 상황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흔한 상황이고 통증이 재발한다고 해서 관절염이 재발하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인공관절은 그러니까 관절염으로 이미 상해버린 뼈 부분을 깎아내는 거고 깎아내고 거기에 이제 금속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순간 관절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수술 이후에 아픈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네. 먼저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는 근감소증에 의한 통증, 이 첫 번째가 되겠고 네. 그리고 고정된 임플란트가 낡거나 헐거워져서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통증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사실 할머니 임플란트는 별로 헐거워지지 않았고 근감소증에 의한 통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운동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이 내 무릎을 그대로 평생 쓰면 좋겠지만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순간도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언제 수술을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이고 비수술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때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받기 적당한 나이는 65세에서 80세 사이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인공관절 장치의 수명이 15년에서 평균 20년 정도이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만약에 수술을 받는다면 여생 동안 갈아 끼울 필요 없이 딱 한 번 수술만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무릎에 침이나 주사를 맞는다면 수술 후 감염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침이나 주사를 맞고 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감염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3배에서 최고 5배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아픈데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 의료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그다음에 건강보험 급여에서 인공관절 수술에 해당되는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질환자들한테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들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한쪽 무릎에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수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부터 진단을 좀 받으셔야 되겠고,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 근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면 그때 보건소에 가셔서 필요한 서류가 뭔지를 좀 알아보시고요. 병원에서는
그 일상생활에 제한이 돼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그걸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좀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평소에 무릎 관절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정부 지원이 있다는 것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좋은 운동도 있을 것이고요. 또 피해야 할 운동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수영, 그다음에 고정식 자전거 타기, 걷기,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무릎 주변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근력 강화 운동 네. 등을 꼽고 있습니다. 수영과 자전거는 수영은 이제 무중력 하에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관절에 부담이 적고요. 네, 네.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중력의 영향은 좀 배제를 하고 이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이라서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운동량을 딱딱 측정하기 좋으니까 좋은 운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운동으로는 무릎을 과하게 구부렸다 펼다 하는 운동, 그다음에 뭔가 이 배구나 농구 같이 이렇게 과하게 턴이 들어가면 무릎에도 이제 회전력이 과하게 작용을 하니까 그런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반하는 다른 운동들은 다 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무릎에 무리가 가지 네. 않는 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하고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평평한 예를 네. 들어 실내 뭐 체육관 같은 네. 곳에서 걷기나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뭐 고정식 자전거라면 사이클 타는 거 네네, 사이클 타는 네, 거. 또는 수영이나 뭐 아쿠아로빅 네. 정도가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무릎 건강을 비롯해서 퇴행성 관절염과 관련해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6세 여성입니다. 저는 취미로 일요일마다 배구를 하는데요. 2달 전부터 무릎에 열감이 있더니 며칠 전부터는 통증도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진료를 받으면 배구를 하지 말라고 할까 봐 병원에 가기가 주저됩니다. 병원 대신 무릎 통증에 좋은 영양제나 식품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귀여운 질문입니다. 네, 귀여운 질문입니다. 당연히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병원을 가셔서 지금은 일종의 무릎이 손상을 받은 상태라 굉장히 염증이 심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약이나 물리치료나 뭐 이 무릎 보호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착용해서 염증을 줄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구도 멈추셔야 되고요. 배구도 멈추셔야 네. 되고. 근데 이제 배구를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멈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멈출 것이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안 좋은 운동에 속하긴 합니다만 사람이 사는 목적이 즐겁게. 네, 즐겁게 사는 것이므로 네. 지금은 어쨌든 멈춰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만한 뭐 영양제나 식품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관절에 좋은 것 성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복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단기간에 좋아지는 성분은 없습니다. 병원을 찾는 게 가장 확실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취미로 아쿠아로빅이나 사이클을 해보시는 게 그러면 좋겠습니다. 금상첨화죠.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63세 여성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를 권하는데요. 어떤 치료인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손상된 관절 연골은 좀처럼 복원되지 않습니다.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줄기세포 치료는 손상된 관절 연골을 복원시켜주기 위해 시행되는 최신 의료 기술입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으로 관절염 부위에 미세 첨공술을 시행한 후에 치료제를 도포해주고 수술을 마치게 되는 방식인데요. 현재까지는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분야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빨리 의학이 좀 더 발전돼서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 주사도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수술을 안 하자니 무릎이 아프고 수술을 하자니 나이가 너무 젊은 것 같고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50대 중반은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젊지도 않고 거의 어린 나이고요. 그래서 인공관절은 마법이 아닙니다. 마법 부리는 게 아니고 인공관절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무릎 통증이 정말 관절염 때문에 발생하는 건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설령 50대 중반에 일찍 관절염이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관절염을 진행을 늦춰주는 다양한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있고 해서 최대한 내 무릎으로 오래 살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더라도 65세 이후까지 늦추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릎은 다양한 일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한번 손상이 되면 자연 재생이 어려운 만큼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 그리고 바른 자세로 무릎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은 말기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안 아프게 해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수술입니다. 그러나 내 무릎으로 더 살 수 있는데 불필요하게 일찍 수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더 아파진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어르신들께서 수술하고 나서 무릎에 또 수술하고 나서 또 아프다고 침 맞고 주사 맞고 하시다가 인공관절 수술한 게 감염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러한 치료를 하는 건 금기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젊은 보호자분들께서 꼭 그 부모님들께 신신당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무릎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릎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릎에 좋은 운동을 잘 선택해서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동도 과유불급이죠. 혹시나 무리가 되게 돼서 아프게 된다면 그때도 계속 해야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어주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운동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